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81회 54번 예상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화를 참게 되는 이유 무엇인가? 화를 참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 화를 참지 않고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전까지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자신감에 대한 주제도 나왔었고요. 후회하는 일에 대한 주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화를 참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 하지만 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참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와 있죠. 내가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나에 대한 평가 때문에 화가 나도 참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화를 참지 않고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화를 참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시선을 생각한다, 신경 쓴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화를 참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보고 직접 쓴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를 참는 이유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었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다른 말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화를 내면 친했던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관계가 멀어질 것을 걱정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화를 내고 친구와 싸운 적이 있으신가요?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과 사이가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이가 더 멀어지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다 라는 건데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 혼자 화를 내면 좋았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화를 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라고 적었는데요. 나의 체면, 자신의 체면이라는 건 사회에서 받는 평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이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 문제점이죠. 첫 번째는 화가 나는데도 화를 내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나 화병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신체적으로는 암이나 두통, 복통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 있죠. 여기서 화병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특이한 질병인데요. 마음에 화가 있을 때 그걸 계속 참아서 생기는 정신적인 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화를 내지 않을 때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유를 모르겠죠.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난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좋은 관계, 친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화가 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화를 내는 것과는 달라요. 화를 내는 것은 나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면, 솔직하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화가 난 이유를 감정 없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화난 것을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빨리 화난 일을 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먼저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글을 문장을 바꿔서 쓰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했었죠. 먼저 누구나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화가 나다 라는 것을 여러 감정을 느낀다 라고 바꿨습니다. 여러 감정이라는 것은 기쁜 감정도 있고요. 문제에서처럼 화가 나는 감정, 분노라고도 하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심심함,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게 된다라고 썼습니다. 앞에서 누구나 살다 보면 이라는 표현을 인간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이라고 썼는데요. 인간 관계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산다라는 거 바꾸면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또 문장에 따라서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좀 더 다양하게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그래서 어울려도 함께 산다,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단어로는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도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뒷부분도 볼게요. 하지만, 위에도 하지만 있죠? 화가 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참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라는 것 대신에 화를 표현하기 어렵다, 화를 내지 못한다 이런 단어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앞부분은 이렇게 썼어요. 다른 감정들과 달리, 와 달리, 과 달리 하면 비교 표현이 되죠. 다른 표현보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감정은 표현하기 힘들다, 어렵다 라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를 참지 않고 잘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마지막 부분은요. 화를 참지 않고 잘 표현하기 위해 그대로 써줬죠. 다른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부분만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본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였죠? 화를 참는 이유. 우선 화를 참게 되는 이유는 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때문이다 라고 끝났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답 확인할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멀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안 좋은 평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또한 두 번째죠.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고 분위기도 망칠 수 있어서 화가 나도 참게 된다 라고 썼네요.
여기에서 인상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받는 느낌, 이미지라는 뜻인데요. 인상은 주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사람에 대한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인상, 처음 본 사람에 대한 느낌을 첫인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문장 표현 하나 보고 갈게요. 과의 관계에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명사와의 과의 명사에서 라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때 이 명사는요,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가 오고요. 뒤에 명사는 관계, 사이,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너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사용되거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화를 참을 때 생기는 문제점 보도록 할게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라고 썼고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썼죠? 언제요? 화를 참기만 할 때 라고 썼습니다.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화를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건강에 좋지 않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스트레스가 쌓이다 라고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생기다 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뒤에 보시면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이상이 생기거나 여기서 이상은 문제라는 뜻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일, 문제. 신체적 이상, 다른 말로 하면 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울증, 화병 등의 정신적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또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자, 화를 표현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화가 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답이 됩니다. 자,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라고 썼는데요. 유지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변 사람들과 오랫동안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본론 세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화를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죠. 따라서 라고 시작했는데요. 앞에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라는 정리하는 표현으로 시작했고요. 화를 참지 않고 잘 표현하기 위해 이게 문제 3번이었죠. 뒷부분에 답이 있고요.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끝나는 말, 끝나는 표현은 무엇이 필요하다 또는 해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끝나야겠죠. 답은 여기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해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쓰면 여기에 있죠.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비교네요. 이성적으로 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는지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도 앞으로 조심하게 된다.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여기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서로 반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라는 건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성적으로, 다른 말로 합리적으로 비슷한 단어고요. 감정적으로 라는 것은 비이성적, 이성적 반대니까요. 감정적 비슷한 거 정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성격 검사할 때 이성적, 감정적이라는 성격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MBTI라고 해서 개인의 성격을 이렇게 나누는 검사가 유행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고형, 이성적인 성격과
감정형, 감정적인 성격이 서로 반대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장에서 여기까지는 뒤에 나오는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는지 라고 나와 있죠. 문장 표현 보면 왜 는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어와 서술어를 다 갖춘 문장이 뒤에 내용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이 배가 고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왜 배가 고픈지 라고 쓰고 뒤에 문장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상대방도 앞으로 조심하게 된다 라고 연결해줬죠. 또한 나왔기 때문에 화를 참지 않고 표현하는 두 번째 답이 되겠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최대한 빨리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 볼게요. 결론은 정리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쓴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을 넣어주어서 시작하면 되겠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솔직하게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썼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도 앞에서 본 명사와의 과의 명사에서 그대로 사용했죠. 자, 여기까지 화를 참는 것에 대해서 전체 서론, 본론 1, 2, 3 결론까지 668자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정리했던 문장 표현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함께를 더불어 살다, 어울려 살다 라고 바꿨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 고급 표현으로는요. 부대 끼고 살다 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뜻에서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데요. 한국어 표현에서는 화가 나다와 화를 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화가 나다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 화라는 감정이 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가 나다 라는 표현이 형용사가 됩니다. 반면에 화를 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난 것을 표현하다,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때 화를 내다는 동사가 됩니다. 차이 아시겠죠? 내가 화난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는 화가 나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난 감정을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줄 때는 화를 내다 라고 하죠. 밑에 보시면요. 화라는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의미의 단어들인데요. 분노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부하, 성 또는 성화, 골, 뿔, 역정, 노여움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역정, 나다, 역정을 내다, 노여움을 내다, 노여움이 나다. 이 표현은 주로 어른들에게 쓰는 높임 표현입니다. 또 골이 나다, 뿔이 나다 라는 건요. 화가 나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명사와의 명사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이에서 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했죠. 네 번째, 인상은요. 사람에게 받는 느낌, 감정인데요. 인상이 좋다, 인상이 나쁘다 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때는 좋은 인상을 주다.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좋은 인상을 받다 라고 합니다. 첫인상이라는 것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느낌을 첫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유지라는 것은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라는 뜻이었죠. 바꿔서 쓰면 계속 사이좋게 지내기 어렵다 라고 바꿀 수 있었죠. 6번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솔직하게 라는 표현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인데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사실대로, 꾸밈 없이, 숨김 없이, 참되게 다 솔직하게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마지막 7번은요. 왜 는지 표현, 왜 화가 나다 주어 동사 문장을 는지라고 연결해서 뒤에 오는 문장과 연결해 줄 수 있었죠. 이때 왜 는지는 왜 는지에 대해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화를 참는 내용에 대해서 54번 쓰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